의학계는 질병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들은 의사의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하게 되면 의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좀 도발적인 문구지요. 물론 지금 소개해드릴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저자 립 에셀스틴, 사이먼북스 출판사에서 펴낸 배고픈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입니다. 부제는 미국 동부 58인의 실험과 흥미진진한 이야기. 저자는 과거에 소개드렸던 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을 쓴 콜드웰 에셀스틴 박사의 아들입니다. 이 책은 지방이 범인이라는 제목의 개정판으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저자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채식을 실천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채식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저자의 직업은 소방관입니다. 이 책은 자신이 근무했던 곳의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 대한 기록이며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채식이라는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삶과 진정한 다이어트 방법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출판사 소개글. 단순한 다이어트 책이 아니다. 몸의 원리를 조목조목 분석하고 살이 찌는 이유와 살이 빠지는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준다. 당연히 그 해결책도 제시해준다. 몸의 혈관 길이는 10만 킬로미터인데 이것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살이 찐다는 것은 당뇨, 고혈압, 암이 도미노처럼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 핵심에 음식이 있다. 살이 찌는 이유는 독성 음식 때문이었다. 독성 가득한 고기와 공장 음식이 과도하게 몸에 들어오면 몸은 살기 위해 지방을 저장하고 수분을 불러 모은다. 즉, 몸이 살기 위한 자구책으로 몸을 붓게 만든다는 것. 즉,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붓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이 육식동물이 아니고 채식동물이라는 증거도 제시한다. 저자 소개, 립 에셀스틴. 그는 미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이자 철인 3종 경기 운동선수였다. 그는 어느 날 부모님의 권유로 채식을 시작한다. 음식을 바꾸어 더 날렵해진 몸과 날아갈 듯한 건강을 되찾아 철인 3종 경기를 무려 300회나 완주한다. 이후 텍사스주의 오스틴 소방서에 근무하면서 소방대원들이 의외로 뚱뚱하다는 데 놀라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다는 데 다시 한번 놀란다. 그리고 식단혁명의 전도사가 될 것을 결심한다. 1차로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열었고 2차로 소방대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모두 58명. 음식만 바꾸어서 28일 만에 모두 5kg 이상을 감량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위험 수치에서 정상 수치로 되돌린다. 단순한 시중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인간이 채식동물인가 육식동물인가 하는 진화론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책의 목차 1장 나는 어떻게 다이어트 전도사가 되었나 2장 배부르게 먹는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3장 채식에 관한 12가지 거짓말 4장 채식에 숨겨진 의학적인 증거들 5장 운동은 하루 15분이면 충분하다 6장 다이어트 할 때 가져야 할 8가지 수칙 7장 숫자가 몸의 변화를 알려준다 8장 식품회사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9장 인간은 채식동물인가 육식동물인가 역자 서문 육식을 하지 않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안 먹으니 퐁퐁이 필요 없었다. 뜨거운 물로 씻어내면 식기도 말끔했다.
채식을 하니 몸에서 냄새도 사라졌다. 몸에서 과일 냄새가 난다는 소리도 들었다. 당연히 속옷도 웬만하면 더러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이타이도 없앴다. 세탁기에 하루 담갔다가 빨아서 햇빛에 말리면 새 옷처럼 깨끗했다. 스킨로션, 밀크로션도 없앴다. 치약은 소금으로 대치했다. 손이 더러워질 때를 대비해서 비누 딱 하나만 남겼다. 집에서 화학제품은 비누 한 장만 남게 된 것이다. 음식을 바꾸면서 너무도 많은 생활의 변화가 생겼다. 일단 자질구레한 모임의 숫자가 줄었다. 퇴근 후에 술자리를 줄이면서 가짜 친구들은 멀어지고 진짜 친구들만 남게 되었다. 퇴근 후에는 학창시절 그토록 좋아했던 영화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연주회에 가게 되었다. 주말엔 책을 읽고 낡은 오디오로 다시 밥 딜런을 듣게 되었고 라흐마니노프를 듣게 되었다. 산에 다니기 시작했고 오지 마을로 캠핑도 다녔다. 남에게 보여주는 삶에서 내가 즐거운 삶으로 180도 방향회전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내가 좋아졌다. 나를 바꾼 것은 음식이었다. 채식이었다는 말이다. 음식이 사람을 바꾼다. 이제 책의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기동대 다이어트 4주 프로그램 실험에서 보여준 놀라운 결과들. 2008년 6월 5일 나는 두 번째 다이어트 임상실험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소방관 13명과 일반 시민 2명, 이렇게 15명이 참여했는데 총 4주 28일간 실시되었다. 체중은 전체 평균 92kg에서 85kg으로 참여자 평균 7kg 가까이 감소했다. 마음껏 먹게 했는데도 말이다. 여성들의 평균 총 콜레스테롤은 197이었는데 28일 후에는 평균이 135로 떨어졌다. 무려 30%가 떨어진 것이다. 거기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평균 124에서 74로 떨어졌는데 이는 40%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것은 단지 먼 나라의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당신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체중이 놀랍게 감소한다. 체지방도 함께 줄어든다. 얇아진 근육이 확장된다. 서구 음식 습관에서 비롯된 질병으로부터 해방된다. 음식에 대한 그릇된 습관이 바뀌어 요리가 즐거워진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생겨난다.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건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채식에 관한 12가지 거짓말. 거짓말 1. 채식으로는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없다. 진실. 채식을 하게 되면 인체에 꼭 필요한 단백질만을 얻게 된다. 과잉 단백질 때문에 겪는 비만과 각종 질병에서 해방된다는 뜻이다. 자연식품에는 인간에게 충분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시금치는 51%의 단백질이 있고 버섯에는 35%, 콩에는 26%, 오트밀에는 16%, 통밀 파스타에는 15%, 옥수수에는 12%, 감자에는 11%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우리 인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68kg의 성인 남자의 경우 하루 2000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필요한 단백질은 22.5g에 불과하다. 달리 말하면 섭취한 칼로리 중에서 4.5%의 단백질이면 충분하다는 뜻이다.
지나친 양의 단백질은 왜 몸을 망치게 하는 것일까? 인간의 몸은 탄수화물과 지방은 저장할 수 있지만 단백질은 저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만일 당신이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을 흡수할 경우 초과된 단백질을 분해하고 해독하기 위해서 간과 신장은 커다란 부담을 지게 된다. 초과된 동물성 단백질을 중화해서 분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칼슘을 필요로 한다. 인체에서 칼슘이 가장 많은 곳은 혈액과 뼈인데 혈액의 칼슘은 인간 생존의 1순위이므로 2순위인 뼈에서 먼저 칼슘을 빼내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배설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신체는 산성화된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은 우유와 고기를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거짓말 2. 식물성 단백질은 완전하지 않다. 진실. 식물성 단백질은 가장 완벽에 가까운 단백질이다. 세상에 공인된 각종 단체들이 단백질 조합에 대한 그릇된 신화를 질타하고 있다. 미국 식이영양협회는 말하고 있다. 채식만으로도 적절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에서 나온 다양한 성분은 인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통곡물이나 콩류, 고구마나 감자와 같은 뿌리식물, 그리고 각종 견과류에는 필수 및 비필수 아미노산이 아주 적절한 형태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3. 탄수화물이 살찌게 하는 주범이다. 진실. 가짜 탄수화물은 그렇다. 그러나 진짜 탄수화물은 지방을 만들지 않는다. 공장에서 만든 정제 탄수화물, 단순 탄수화물은 지방을 만들지만 밭에서 바로 가져온 채소, 과일, 견과류, 통곡물 등에서 나온 진짜 탄수화물, 즉 복합 탄수화물은 지방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시중의 사업적인 다이어트들은 탄수화물은 나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기초를 담당한다. 칼로리를 제공하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탄수화물은 몸에 가장 우선적으로 연료를 제공하는 성분이다. 심장을 뛰게 하고, 소화를 돕고, 숨을 쉬게 하고, 운동을 하게 하고, 걷게 하고, 두뇌 활동을 하게 하는 기초 성분이라는 말이다. 단순 탄수화물에는 백설탕, 당밀, 꿀, 알코올, 흰빵, 흰색 파스타, 백미, 시리얼, 과일 주스, 캔디, 국수, 라면 등이 포함된다. 단순 탄수화물을 영양적으로 제로 상태라고 보면 된다. 인간과 기계의 힘으로 섬유질과 미네랄, 비타민 등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이다. 가짜 탄수화물은 영양 성분이 없기 때문에 소화되면서 아주 급격하게 혈당을 상승시킨다. 너무 빨리 마치기 때문에 금방 허기지게 만든다. 빵이나 국수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허기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단순 탄수화물은 너무 빨리 소화되기 때문에 남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할 수밖에 없다. 국수와 라면, 빵과 백미를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짓말 4. 채식으로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다. 진실. 채식은 칼슘을 가장 잘 섭취하는 방법이다. 미국인을 비롯한 서구인들이 칼슘 부족으로 생기는 골다공증에 그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는 유제품을 엄청나게 먹어대는데도 말이다. 칼슘 부족 때문이 아니다. 바로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 때문이다. 거짓말 5. 채식으로는 충분한 지방을 섭취할 수 없다. 진실. 과일, 채소를 비롯한 자연식품에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자. 딸기는 5%가 지방이다. 파프리카는 6%, 브로콜리는 8%, 시금치는 11%, 대두는 41%까지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코코넛, 올리브, 아보카도와 같은 열매뿐만 아니라 각종 견과류에는 그보다 더 많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설령 견과류에 지방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물성 지방에 비해 훨씬 안전하므로 안심해도 된다. 당신이 매일매일 채식을 한다면 9 내지 11% 정도의 지방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몸에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는 지방이다. 거짓말 6. 풀만 먹으면 제대로 힘을 못 쓴다? 진실? 나는 채식을 하면서 세계적인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이끌어냈다. 미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였던 칼 루이스는 1984년부터 1996년까지 육상 부문에서 금메달을 총 9개나 획득했다. 그는 자신이 채식 식단으로 바꾼 뒤 3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개인 최고 기록을 모두 세웠다고 했다. 육상 선수가 30살이면 대단히 연장자에 속한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나이 패트릭 바브미안은 2005년에 완전 채식인 비건으로 전향한 뒤 몸무게가 25kg이 줄었고 세계 기록을 4개나 새로 수립했다고 했다. 그들 퍼포먼스의 비결은 바로 혈관의 건강이다. 현대인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혈관 건강이다. 뇌질환,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은 말할 것도 없고 고지혈증, 고혈압, 발기부전 등등 다양한 질병들이 혈관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혈관 내벽을 혈관 내피라고 부르는데 우리 근육이나 장기가 에너지가 더 필요할 때 그쪽으로 더욱 많은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거짓말 7. 채식만 하면 중요한 영양 성분을 놓치게 된다? 진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채식을 시작하고 4주가 지나면 쓰레기 같은 독성 물질이 빠져나가고 깨끗한 피가 몸속을 흐르게 된다. 비만과 고혈압과 당뇨가 사라지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수영, 마라톤, 사이클 순서로 진행되는 철인 3종 경기에 비유한다면 고기나 우유나 달걀이라는 장애물을 건너뛰고 곧바로 고린 지점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칼로리의 품질을 놓고 보았을 때도 동물성 식품보다 식물성 자연식이 월등 우월하다. 생각해보라. 모든 동물들의 영양소와 칼로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동물성 식품은 식물성 식품을 재생해서 만든 건강하지 못한 음식이 아니던가. 재생품을 선택할 것인가? 원래의 오리지널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 말이다. 식물성 식품에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로 비타민 B12이다. 그러나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비타민 B12는 동양식품점의 된장이나 젓갈을 넣어 만든 한국식 김치 등 발효식품을 먹으면 전혀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 거짓말 8. 채식만 하면 에너지가 떨어진다? 진실?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거짓말 9. 채식은 어린이 성장에 나쁘고 산모에게 안 좋다? 진실? 만 2세부터 모유 수유가 끝날 때 모든 아이는 채식을 해도 충분하다. 나의 아내의 질은 임신 중에 완전 유기농 채식만을 했었다. 아내는 한 번도 입덧을 한 적도 없고 음식에 대한 불만도 없으며 임신 기간 내내 행복했었다. 입덧이란 무엇인가? 아기에게 해로운 음식 냄새가 나면 산모가 스스로 눈치채고 음식을 거부하는 현상이 아니던가 말이다. 아내는 4kg의 건강한 아이를 낳았고 우리 부부 최고의 보물이 되었다. 거짓말 10. 오메가3 필수 지방산 때문에 생선을 먹어야 한다? 진실? 세상에는 오메가3 필수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수많은 재료가 널려 있다.
치즈나 고기나 정제식품을 먹지는 않지만 생선은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생선도 일종의 고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생선 기름은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서 뇌경색과 뇌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인체 내의 면역력을 파괴하는 위험한 물질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그 위험한 생선 기름 대신에 밭에서 나온 자연식품을 먹으면 안전하다. 견과류와 콩과 푸른색 채소에는 당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오메가3 필수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도 믿업지 않거든 건강식품점에 가서 식물성 식품으로 만든 오메가3 보충제를 사서 먹어도 좋다. 거짓말 11. 육식이 남자의 정력에 좋다. 진실, 아니다. 채식이 좋다.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동맥의 흐름을 막는다.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뿐만 아니라 남성의 성기를 포함한 하체 혈관의 흐름도 방해한다. 당연히 하지동맥 질환과 조루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동맥 질환과 조루는 심장병의 조기 신호라고 수많은 연구 논문이 밝히고 있다. 성기능 장애가 있는 남성은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를 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을 먹으면 그만이다. 그런 음식은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게 해서 성기능을 촉진시킨다. 혈관을 막히게 하는 동물성 기름 대신에 막히는 혈관을 뚫어주는 식물성 식품이 혈관의 집합체인 남성 성기의 힘을 솟구치게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 아닌가. 거짓말 12. 채식은 맛이 없다. 진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계속 먹다 보면 참맛을 알게 된다. 처음엔 좀 맛이 밋밋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그 맛과 향이 살아있음을 당신의 코와 혀가 맨 먼저 알아차릴 것이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감자와 고구마의 식감이 혀 속에서 살아날 것이다. 양파와 상추가 입속에서 춤을 출 것이며 사과와 딸기의 향이 코앞에 아삭아삭한 식감이 나비처럼 날아다닐 것이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다. 이 산뜻한 것들을 먹어라. 진득진득하고 느끼한 몸의 껍질을 벗고 나비처럼 날아가길 바란다. 채식에 숨겨진 의학적인 증거들. 소방관이 되기 전에 나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영화 타워링의 화면처럼 생각했었다. 50층 빌딩에서 노인을 등에 업고 계단을 내려온다거나 코만도처럼 화염이 자욱한 빌딩 속을 헤집고 다닌다거나 침대 밑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구조한다거나 소방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10층 창문에서 울고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구해서 다른 동료에게 인계하고 나는 구조 철망에 몸을 던져 살아난 다음 TV 앵커와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러나 실상은 많이 달랐다. 한 달 동안 화재가 한 번도 없는 경우는 당연했고 1년에 2번 정도의 화재만 있을 뿐이었다. 왜 그럴까? 미국인들은 긴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화재와 싸우는 대신 우리는 미국인들의 긴급 의료 상황과 싸워야 했다.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매일 섭취하는 음식 때문이다. 미국인을 비롯한 서구인의 식생활이 문제다. 영양은 없고 칼로리만 가득한 음식들이 문제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생산해내는 고기,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유제품, 화학물질에 오염된 정제식품들, 튀겨내는 식물성 기름 등등 한 번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답이 저절로 나온다. 왜 살이 찌는지 칼로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연료로 사용되는데 혈액에는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되고 근육과 간에는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된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단백질을 저장할 수 없다.
초과로 흡수된 단백질은 배변으로 배출되거나 지방의 형태로 변형해서 저장된다. 만일 지방이 근육에 저장된다면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인들의 90%는 보디빌딩 대회 챔피언처럼 변해 있을 것이다. 우리 몸은 지방을 섭취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저장한다. 저장하는 과정에서 겨우 2%만 손실될 뿐이다. 탄수화물에 비하면 거의 손실이 없다고 보면 된다. 당신이 지금 지방을 먹으면 그것은 고스란히 당신 몸에 지방으로 쌓인다. 제2형 당뇨의 경우 채식이 정답이다. 저지방 채식을 실천한 그룹의 환자들은 당뇨병 약을 대부분 상당히 줄일 수 있었고, 많은 환자들은 약을 완전히 끊기까지 했다. 불과 12주 만의 말이다. 당뇨병 전문가들의 집단인 당뇨병협회가 추천한 식단에 비해 그저 특별할 것 없는 순수한 채식이 당뇨병을 무려 3배나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인 것이다. 불과 석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혈당 수치가 당뇨병협회의 환자들에 비해 3분의 1로 감소한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는 말이다. 전형적인 미국인의 식단이 아니라 당뇨병협회가 추천한 당뇨병 치료식보다 3배나 월등했다는 말이다. 이래도 믿을 수 없단 말인가. 알츠하이머는 플라크가 뭉쳐져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플라크가 심장이나 뇌, 골반이나 다리로 들어가는 혈관에 달라붙는 대신에 뇌세포 사이의 주머니로 들어가 발달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플라크는 베타 아밀로이드라 불리는 악성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야의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츠하이머의 경우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 및 몸속에 축적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과도한 단백질, 그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모든 병의 원인은 음식 문제다. 과학적인 조사 결과들이 서구식 식사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속속들이 밝혀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계는 아직도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원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솔직히 말해볼까?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들은 의사의 주머니에 돈을 채우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식을 바꾸라는 말을 함으로써 의사는 결코 돈을 벌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해서는 의사라는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이어트 할 때 가져야 할 8가지 수칙. 1. 동반자를 만들어라. 누군가와 경험을 공유하는 일만큼 힘이 되는 일은 없다. 2. 친구가 없다면 책을 구입하라. 3. 28일 후에 당신을 상상하라. 4. 가끔씩 스스로를 용서하라. 5. 본인이 요리사가 되어라. 6. 검사를 받고 확인해보라. 채식에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실제로 변화한 측정 숫자를 보여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7. 도시락을 항상 휴대하라. 8. 반드시 음식 일지를 써라. 인간은 채식동물인가 육식동물인가? 독성 물질을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 독성 물질을 지방과 수분 속에 품어서라도 살기 위해 살을 찌우는 것이다. 소도 살기 위해 몸을 붓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살이 빠지는 방법은? 그렇다. 독성 물질을 몸에서 몰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는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기만 하면 평생 살이 안 찐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독성 물질을 몰아낸다는 말인가?
이제까지 내가 계속 주장해온 채식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립 에셀스틴의 배고픈 다이어트는 실패한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의사도 영양사도 아닙니다. 직업이 소방관입니다. 평범한 개인이 음식을 통한 변화의 과정을 서술한 것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그 변화의 과정은 자신이 근무하는 소방서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동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시작한 작은 실험은 위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의사인 아버지 콜드웰 에셀스틴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진정한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